이러다 보니 과거보다 포착되는 그런 증거, 그 증여 혐의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네. 뭐 이번에 구매하는 이제 뭐 부동산만 보는데 이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전세 자금을 빼서 이번에 사는 부동산에 넣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의 확장을 하거나 네. 이사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죠. 예전에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면서 새로운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살던 집에 전세 보증금을 빼서 새로운 집을 사거나 이랬을 때 갭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척기간 자체가 증여세에 있어서는 매우 길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예전 시점에 내가 샀던 집 그리고 전세 보증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네.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득 금액 증명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는 본인이 받은 총 금액에 대한 거지. 그렇죠.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이 내 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12월 30일 날 내 통장에 찍힌 거나 네. 남아있는 돈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이 내 자산인 거지. 네.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를 쓰고 남았느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꾸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이 정도 벌었으니 이 정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내 자금 원천에서 자금 운용을 뺀 그 금액이 이제 부족액이 되는 셈인데요. 즉 내가 벌어들인 거 그리고 내가 쓴 건 이제 소비나 지출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내 자금 출처의 부족액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1억을 벌었던 2억을 벌었던 그 돈이 다 내 원천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 뭐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다 빠지게 되니까 내가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천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연봉을 받거나 급여를 네. 받는 분들이 아니고 뭐 투잡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사업 소득도 볼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 소득에서 자금 출처가 왔는지도 볼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 미신고도 볼 것이고, 네. 뭐 그거 아니면 불법 자금이죠, 뭐. 네. 사실은 두 가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세금 신고가 적절하게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자금으로 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입증하는데 사실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여 이제 사업과 관련된 세금 신고, 즉 매출이 적게 신고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증여 자금 출처 조사에서 사업체의 매출 누락으로 인한 그런 세금 부분까지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 가족 간 거래 좀 설명을